노래하는 얼굴도 이상하고 모습도 이상하고 표정도 이상하고 다 그냥 이상한 거예요. 테아터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극장이라고 하는 "독일 극장에 가야지. 너는 왜 지금 네 실력에 학교를 오니?" 선생이 "너는 몇 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중 애 중에 되게 못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막 지나가면서 어깨를 팍팍 치고 지나가고 그래서 그 정 교수가 너무너무너무 악랄하기로 유명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2021년 첫 영상인데요. 제가 교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발음이 조금 힘들어요.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에 좀 나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다양한 좀 공중파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데서도 연락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라든지 출연 제의까지 받았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상황이 좀 안 좋은 일들도 좀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어 가지고 다 노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과 더 큰 공간에서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제가 조금 딜레이를 한다거나 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일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유튜브 채널이라도 좀 더 다시 열심히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 새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리뷰 영상을 준비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성악을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공생들, 어린 아이들의 얘기지만 뭐 그 주인공들의 과거 또한 그러했던 그 주제가 메인이 성악이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다양한 그 전공생들의 세계에 대해서 또 제가 예고 출신에다가 예대까지 이제 갔는데 뒷스토리들이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 드라마를 본 건 아니에요. 정말 중간중간 짧게 보면서 갑자기 아는 노래 들려서 봤더니 그 드라마고, 친구 집에 갔는데 갑자기 내가 아는 음악이 나와서 "뭐야?" 이랬더니 그 친구가 완전 애청자였고, 이러면서부터 좀 중간중간 장면들, 일단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예중, 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그런 게 있구나를 유추를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학연, 지연 이런 얘기에서 절대 학연이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굉장히 추잡하고 복잡하고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는 문제인데, 특히 이게 좀 심한 게 예중이랑 예고가 같은 재단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중도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청아예술중, 청아예술고 이런 것처럼 예중이 있는 그 같은 재단에 바로 붙어있는, 그러니까 건물도 붙어있죠. 이런 식으로 예고를 가게 됐을 때 그 예고 안에서 겪는 텃세가 초반에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 중학교 다니다가 예고에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또 전공생들 사이에서는 나는 예고를 들어갈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실력적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날까 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중학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태어나기부터 다르게 태어난 친구들 1명, 2명 빼고는 예고를 들어갔을 때 충분히 실력적인 부분은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중학교 출신으로 들어갔는데도 잘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유진 딸 역할에 그 친구처럼 더 그냥 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가 이제 만약에 예중이 아니어서 예고를 가기 두려워하는 학생이라면 저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못 모르고 예고를 들어간 거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중에서 똑바로 배운 애들이 크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실력적인 것도 그렇지만 음악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금방 따라잡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크게 막 걱정을 한다거나 '내 자식이 예중 출신이 아닌데 예고를 가도 될까?' 이런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되려 제가 처음에 겪었던 좀 놀랐던 부분은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 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중, 예고 같은 재단이면은 쌤들이랑도 벌써 친해요. 브라바, 브라바. 역시 하은비열. 소프라노 그대로 유지해. 그니까 막 학교에 갔는데
다 서로 친해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예중 출신. 학생들끼리만 친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고 엄청 친하게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른 친구들로 하여금 좀 주눅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업에 들어가도 이름을 다 아니까 예중 출신은 3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너 해봐 뭐 이러면서 항상 그 친구들을 먼저 시킨다거나, 그래서 학기 초반에는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벌써부터 차별이나 선이 좀 생겨버린 느낌? 근데 정말 수업 시간에 막 노래를 시킨다거나 학교 조회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콩쿠르에 나가서 누가 어떤 상을 탔는지를 얼굴도 띄우면서 호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누구 뭐 너 나갔다 왔다며 이러면서 너 한번 시험 꼭 여기서도 보여줘봐 이러면서 바로 막 플루 시키고 그 가에게 독일어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그 바이올린 시키고, 근데 또 쌤들이 절대 못하는 애는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한 뭐 고3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얼굴도 다 텄고, 그래서 예중 출신, 일반 중 출신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선생님들이 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불러보라고 막 시키기도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음악 전공하는 선생님도 아닌데 그냥 수업 시간에 나 너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불러줄 수 있니? 이러면서 되게 분위기가 자유로운 곳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예고도 학교에 연습실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름이나 가을이나 창문을 열고서 연습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교에 좀 소문이 나 있어요. 쟤 잘해. 저 언니 잘해. 이러면서 저 선배 잘해. 저 후배 잘해. 이거를 서로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성악 같은 경우는 소리가 너무 쩌렁쩌렁하기 때문에 고음을 월등하게 잘하는 애들이 그 나이 때는 아무래도 많지 않다 보니까 고음을 월등히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엄청난 고음을 내고 이러잖아요.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처음에는 타고나는 영역, 그리고 처음부터 좀 보컬의 길이 잘 들어있는 그런 거랑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고음이 잘 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도 잘 나요. 저는 고3 때부터 성악으로 전과를 했던 케이스인데, 저는 원래 클래식 피아노를 하다가 그 다른 노래 파트를 하다가 성악으로 정착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고3 때 되게 좀 핫 이슈였어요. 갑자기 이렇게 전과를 뒤늦게 하는 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도 그런 전례가 없었을걸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핫했고, 탑을 계속 찍는 애가 있었는데, 그 유능한 애 있잖아요. 꼭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그런 애들이 있는데, 제가 걔를 한 학기 만에 꺾었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선생님들의 관심이 막 폭주하고, 실제로 저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막 노래를 시키고, 저 같은 경우는 성악을 원래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좀 오글거리는 장르다. 그 장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혹은 좀 성악하는 애들을 보면 되게 거부감이 들고 그랬었거든요. 노래하는 얼굴도 이상하고, 모습도 이상하고, 표정도 이상하고, 다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거에 대한 큰 이질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뮤지컬 오디션인 줄 알고 가서 봤어요. 아빠가 저를 데리고 가서 봤는데, 뭔가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팝송 하나 부르고, 그러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막 교수님이 막 스케일을 막 이렇게 치는데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제가 그냥 그거를 빵빵 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악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3옥타브 이상을 그냥 빵빵 냈거든요. 그 펜트하우스 드라마에 나오는 마지막 최고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당일에, 처음 내보는 당일에 제가 빵빵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제가 일단 하긴 했는데 저는 이런 건지 모르고 왔어요. 딱 보니까 성악하는 교수님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좀 세련된 외모의 그 교수나 강사는 아니었지만, 그 대부분의 그 성악 교수님들의 그 좀 생김새가 약간 좀 비슷해요. 하는 스타일들이. 올림머리 이렇게 하고, 눈썹도 막 이렇게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좀 많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그 독일의 한 굉장히 유명한 음대에 수석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한 그런 정도로의 굉장한 스펙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음을 그렇게 빵빵 내니까 제가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를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면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잡았으면은 저는 진짜 완전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을 입학도 안 시키려고 했어요. 테아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극장이라고 하는, 독일 극장에 가야지 너는 왜 지금 네 실력이 학교로 오니? 이러면서 학교에서 안 받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논의를 거치고 입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정도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악역을 맡고 있는 김소연 배우가 너는 걔가 연습을 100번 하면 200번, 300번을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진짜 독한 선생님들은 연습하는 그 방식의 디테일이 정말 남달라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그 교수가 저한테 했던 말이, 나는 내가 무대에서 고음을 낼 때 내가 이 고음을 못 내면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가 나를 칼로 어깨를 찌른다라는 생각으로 고음을 내. 이러면서 되게 약간 독종이면서 약간 사이코패스 같으면서도 되게 무서운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 저한테 어렸을 때 좀 충격적이면서 자극이 엄청 많이 됐었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되게 학구파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실제로 독일어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생활을 하고 독일 언어를 현지인들을 가르칠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교수님이 굉장히 그 독일어 수준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유학하시는 분들 중에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지금도 뭐 음악을 하면서 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독일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도 보기 드물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독일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지만 그 공부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독일 가곡을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알려줄 때도 너 이거 단어 다 찾아와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고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 수업 듣기 싫다 하면 저는 이렇게 두꺼운 독일어 사전을 갖고 가가지고 하나하나 단어를 다 찾으면서 그 뜻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악 전공생들만 모아놓고서 하는 학교 전공 수업이 따로 있었는데, 그때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렇게 책을 들고 와서 이제 부르려고 딱 섰는데, 바로 옆에 있던 그 담당 전공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단어를 찾고 깨알같이 그 책에다가 막 모든 거를 다 기록하고 이런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 그거에 감명을 많이 받고, 얘가 지금 전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소리가 난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애들 앞에서도 그걸 되게 어필했었어요. 얘처럼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 무시는 절대 못해요. 어렸을 때니까 막 쭉쭉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중에 돼서 이게 틀리고 옳고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어린 마음에는 다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받은 자극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같은 예중 출신의 미술과 애들이라든지 무용과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음악가 애들이랑 다 친해요. 걔들끼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인데 너무너무,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중에 되게 못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막 지나가면서 어깨 팍팍 치고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걔랑 진짜 한번 어떻게 싸움을 할 뻔했던 적도 있었는데, 제 친구가 실제로 그 애랑 맞짱을 떴어요. 맞짱을. 다이다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애중에서 못된 애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콧대도 높고 자기 터전에 들어온 것에 대한 텃세를 부리는 그런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노래들을 좀 정리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보자면, 대표적으로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게 밤의 여왕 아리아가 나왔잖아요. 엄마 나 성악할 수 있어 나 봐 이러면서 엄마 앞에서 갑자기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장면 보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연출을 되게 특이하게 했네 하면서. 이 밤의 여왕 아리아는 다 아시겠지만 콜로라투라 파트에서, 그 콜로라투라 파트를 이해시키기에 가장 좋은 말은 하이소프라노라는 말, 가장 고음역대, 그러면서 가장 다양한 기교를 보여주는, 그 곡에서 너무 많은 음들을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많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기교와 하이소프라노, 가장 높은 음역을 담당하는 그런 소프라노 중에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노래들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나오는 3명의 어린 친구들이 다 콜로라투라 파트의 노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콜로라투라가 일단은 힘든 이유가 연습량이 보통 파트랑은 달라요. 음의 개수가 너무 많고 그걸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정말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고, 연습량이 일단 떨어지면 콜로라투라 파트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량이 확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 콜로라투라 노래를 이어서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콜로라투라 파트가 굉장히 사랑을 받는 이유가 그만큼 화려하고 매력적인 노래들이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조수미 씨도 콜로라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콜로라투라 파트예요. 이 밤의 여왕 노래가 콜로라투라 파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음을 짧게 스타카토로 찍는 거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음역이라고 볼 수 있죠. 밤의 여왕에서 나오는 초고음보다 더 높은 음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근데 이제 노래로 그렇게 했을 때 이 노래가 뭐 최고의 고음을 찍는 노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의 나와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오페라 민용에 나오는 나는 티타니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또 전형적인 콜로라투라 노래거든요. 음역대가 밤의 여왕보단 낮지만 높은 음을 어느 정도 길게 끌어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또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또 스케일도 많이 나와요. 움직이는 것도 그 마지막에 혼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레치타티보라고도 하고 맨 끝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막 하다가 딱 끝내버리는 고음으로 딱 질러서 끝내버리는 게 전형적인 콜로라투라 파트의 엔딩 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노래 중에서도 좀 어려운 노래예요. 이 노래가. 아무튼 거기서 이 노래를 이제 해본 게 그 선생이 너는 몇 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컷! 베로나 맷조로 내려. 네? 제가 왜 맷조예요? 전 누가 들어도 소프라노인데요? 누가 들었는데? 판단은 선생인 내가 해. 어디 건방지게 우겨? 근데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딱 목소리 들어보면 맷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선생님들이 가끔씩 교수님들도 그렇고 테너인 애들 보고 바리톤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바리톤인데 억지로 테너를 시킨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귀인 사람들이 선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노래를 정말 거지같이 못하는데도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질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혼돈을 겪는다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나 많죠. 사실 높은 음역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그 소리의 텍스처만 딱 들어봤을 때 얘는 맷조구나 뭐 소프라노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좀 악독한 선생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텍스처의 소리 색깔을 갖고 있는 애한테 맷조라고 했으면 사실 예고를 다니고 있는 애들 중에서도 비웃었을걸요? 쟤가 왜 맷조지? 이렇게 생각 드는 게 당연한 정도로 너무나도 소프라노, 그 중에서도 하이 소프라노인 그 유진 씨의 딸 역할을 맡은 그 학생은 너무 당연한 소프라노, 하이 소프라노이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거기서 맷조가 아니라 저는 높은 음역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맷조가 맞아. 아니요, 인정 못해요. 저는 고음역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멘트를 실제로 선생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걸요. 옛날이야 뭐 선생님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고 이랬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갈등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못 받아들여주는 선생이라면 그런 애들은 그냥 간두고 빨리 유학을 떠나는 게 맞을 정도로 자기의 소리를 높이는 게 맞죠. 자기가 할 말이 있고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도 요즘에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선생님 탓은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분별력을 가지고서 분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자기가 진짜 확신이 있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나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분별을 받아봤을 때 좀 공통되는 쪽으로 몰린다면은 학교에서 만약 그런 취급을 당한다. 당장 차라리 관두고 유학을 떠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을 할 때 대부분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합창 시간이라는 게 타전공 학생들도 들어와 있는 합창 시간이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전공 애들, 그러니까 피아노, 기악 이런 식으로 좀 음정 잘 맞추는 애들이 합창에 다 들어와요. 그런 애들은 높은 음이 일단 안 나서도 소프라노 파트를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성악을 하는 애들이 소프라노를 대부분 맡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정을 좀 잘 맞추는 애들이 알토나 뭐 맷조 파트에 들어가서 그 기악하는 애들이나 피아노 하는 애들이나 같이 하게 되죠. 한두 명 들어가나 뭐 두세 명 많게는 그렇게 해서 중심을 잡지 어쩔 수 없이 소프라노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소프라노 파트들이 소프라노에 대한 부심이 있어요. 소프라노 부심이 있고 고음 부심이 있는 애들은 뭐 합창이라고 해서 내 목소리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뭐 알토를 하는 게 낫고 내 연습 시간에 개인 연습 시간에 내 목소리를 쓰는 걸 비해서 나는 뭐 맥주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걸요. 진짜 프리마돈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은 뭐 합창이든 뭐든 그냥 항상 자기가 초고음 해야 되고 하이 소프라노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튀고 그 사람이 이제 메인으로 돋보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프리마돈나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이 소프라노를 합창 때도 하고 싶어 하고 당연하게 그거를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가대나 이런 거 봐도 하이 소프라노 혹은 뭐 소프라노 1 이런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소프라노들 사이에서도 높은 음역을 따로 한다거나 솔리스트 부분이 나올 때 그걸 이제 부르게 되는 건데 이걸 다 하려고 난리를 피우죠. 그 모든 합창에 묻혀서 한 명의 일원으로 있고 싶어하는 프리마돈나의 기질을 가진 그런 학생은 그쪽으로는 미래가 안 밝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욕심을 부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프리마돈나에 맞는 기질,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라샤 키오피안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나를 울게 하소서라는 약간 슬픈 멜로디야 슬픈 무드의 노래고 파리넬리라는 영화에 또 나오는 노래인데 여기서 또 막 울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러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울면 노래가 안 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펑펑 울어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진짜 잘해요. 울면 노래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노래가 빵빵 나오기 때문에 제가 특이한 건지 그런 사람들이 특이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울어도 노래가 잘 안 된다거나 크게 그런 거에는 진짜 막 폭풍 오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막 우는 거 아니면은 상관없다고 봐요. 저도 실제로 그 교수님 앞에서 남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막 폭풍 오열을 하다가 교수님이 그래 노래는 해야지 하자 했는데 그 미친 듯이 또 노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레슨을 갔는데 슬프지만 레슨을 받고 와야 되잖아요. 레슨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울고 나서도 레슨 다 받을 거 받고 고음 빵빵 내고 하이 D, E 다 내고 왔었거든요. 스크래치 긁는 이런 식으로 성악을 하는 애들이 울지 않아요. 자기 목을 막 갈기갈기 찢으면서 우는 거는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거거든요. 성악을 전공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오열하면서 막 목을 스크래치 내면서 울 정도 아니면은 울고 나서 노래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빵빵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봄의 소리 왈츠 이 노래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고 좋지 않았나요? 요한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노래인데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예요. 꼭 전곡을 꽤 긴 편인데 들어보세요. 이것도 사실 고등학생이 부르기는 힘든 노래긴 한데 저도 고등학생 때 이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힘들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연습량이 되고 음역대가 그만큼 되고 뭐 이렇게 스타카토 막 움직이는 거 되고 하면은 연습하면 할 수 있는 노래긴 해요. 이것도 대표적인 콜로라투라의 노래죠. 그래서 그 베로나 그 유진 딸 역할을 한 그 캐릭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파트 그 정도로 고음이 뚫려 있고 하면은 뭐 그런 노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서 보면 또 다른 친구들도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즘에는 음악에 있어서 그런 연출이 된 게 이런 어려운 노래를 애들이 하는 걸로 연출을 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다 빠르고 다 금방금방 배우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출난 애들이 더 많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납득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라카피네라라는 노래인데 이게 대표적인 대학교 들어갈 때, 음대 들어갈 때 치는 입시곡으로 많이 하는 노래예요. 저도 이 곡으로 입시를 봐서 너무 반가웠는데 뒤에 스케일이 되게 또 많거든요. 그래서 또 어렵다라고 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표정을 꼭 저렇게 해야 돼? 그 다른 친구가 노래를 부를 때 그런 얘기가 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표정이 좀 성악할 때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또 거부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 정도면은 되게 예쁘게 부른 거죠. 근데 막 눈썹을 이렇게 들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되게 예전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악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막 눈썹을 미친 듯이 막 들면서 해요. 말도 안 되게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옛날에 성악을 했던 사람들의 추세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노래하기보단 되게 세련되게 많이 성악을 하는 편이고요. 눈썹을 드는 그 순간은 뭐 감정적인 표현이라든지 조금 더 어떻게 확장시키고 싶은 그 순간에 하는 거지, 매번 눈썹을 든다거나 계속 자주 눈썹을 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려 컨트롤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예쁜 척을 하는 것보다는 콜로라투라가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좀 통통 튀고 밝은 노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억지로 막 무겁게 표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가벼운 발성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등치가 확 크고 살집이 이렇게 크면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랑 똑같아요. 소리가 굵고 굵게 소리를 의도해서 자꾸 내다 보면은 콜로라투라는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표정도 조금 밝고 경쾌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오글거리는 표정이다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수석으로 들어가야지 연주 기회가 와 뭐 이런 멘트도 있었었는데, 근데 꼭 수석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시 대부분 또 시험을 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주회가 있다거나 학교에 연주회가 있다거나 이럴 때 신청자를 또 따로 받거나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성악 전공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노래를 이제 준비해 오라고 하고, 타 전공생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걸 이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공생들끼리 모였을 때, 아니면은 담당을 하는 선생님들만 모아놓고서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들어가면은 뭐 수석을 무조건 정교수가 데려간다? 이런 거보다 그 정교수가 있고 타 그냥 외래 교수나 강사진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교수가 제일 힘이 좋아서 이 정교수 밑으로 들어가면은 뭐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이.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정교수 밑으로 무조건 들어가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오디션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오디션이 정교사한테 뽑히기 위해서 하는 대학교들도 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이제 음대에 갔을 때 타 전공들도 다 있고 언니 오빠들 다 있는 거예요. 선배들 다 있는 앞에서 성악과 1학년 신입생들은 다 입시곡 중 두 곡 중에 한 곡을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해서 날짜를 한 3일 전에 줬나? 갑자기 급하게 딱 주더니 그걸 해가지고 노래를 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로 교수 배정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정교수한테 뽑혀서 정교수한테 들어갔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정교수 중에 진짜 말 그대로 또라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랑 좀 이렇게 삐끗하고 싸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교수를 다른 강사로 바꿨어요. 근데 그 강사가 너무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은 괜찮았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바깥에서 제가 원하는 다른 사람한테 레슨을 그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뭐 학교에서 레슨 쌤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는데, 아무튼 그 정교수가 너무너무너무 악랄하기로 유명했고, 그 교수한테 뽑혀서 갔지만 되려 저는 제가 싫다고 하고 서로 이렇게 미스가 나서 찢어진 케이스고, 그리고 뭐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학급생들이나 다른 타 전공생들이 보는 앞에서 시험을 보고 막 공식적으로 칭찬을 한다든지 망신을 준다든지 진짜 이런 게 있나요? 라고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을 봤는데, 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수님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있는 자리에서 보게 되고요. 뭐 학생들이 있는 경우라면은 그 향상음악회라는 거, 줄여서 향음이라고 저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혹은 위클리라고 많이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기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뽐을 내는 시간인데, 원래는 정식으로는 이제 외워서 그러니까 반 프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무대예요. 실제로 큰 강당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가 이제 크면 큰 홀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진짜 완전 개판이었던 것 같아요. 개판 중에 완전 심한 개판이, 앞에서 누가 노래를 하는데 뭐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비웃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대학교에 가면은 위클리에서 진짜 좀 반 프로 느낌이 나요.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막 정말 재밌는 상황이 많지만, 아무튼 점점 올라갈수록 수준 높은 그런 무대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예고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개판이랑 좀 볼만한 무대랑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정도? 원래 악보를 보면 안 되는데 뭐 악보 봐도 돼요 선생님 이러면서 악보 가지고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막 혼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떨고 이런 것도 막 신랄하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추억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 학기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두 번도 시험을 치게 되는데 바로바로 칭찬을 한다거나 뭔가 평가를 하는 거 이런 건 없고,
좀 비공식적으로 마치고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는 게 개인 평가 같은 것들이 따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다 마치고 교수님들 앞에서 쪼르르 이렇게 다 서가지고 약간 이렇게 멘트 같은 거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아 너는 뭐 옷을 뭐 술집 여자같이 입고 왔니, 이런 남자 교수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너 진짜 많이 들었다 이러면서 1학기의 첫 시험을 제가 진짜 너무 떨어서 너무 망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망쳤다라는 거겠죠? 완전 뭐 못했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아무튼 제 기준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망했는데, 1학기의 두 번째 시험 때 저를 이렇게 호명하면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칭찬을 공개적으로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 제가 성악 파트에서 탑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막 이랬는데, 제가 너무 한국 교육에 대해서 너무 그냥 확 이렇게 질리는 게 있어가지고 대학교를 아무튼 한 학기만 하고 그때 당시에 다녔던 그 음대를 관두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펜트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